이동형이 요즘 막 나가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안과 관련해서 검사들의 주장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라고 호도하더니 이제는 유시민, 김어준 두 사람을 반명으로 몰고 있죠. 그런데 이동형이 진짜 사악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기자들과 평론가들의 날카로운 분석,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최욱의 선거 개입, 최욱을 반드시 고발해야 된다라는 그런 글들로 지금 도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고. 기자님들한테 또 한 번 조언을 구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제 매불쇼 방송이 올라갔습니다. 네, 거기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준호 의원이 본인이 직접 찍은 영상을 뒤에다 붙였어요. 본인이 찍어서 올린 영상을 올렸어. 그리고 그 영상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비평하지 않았어. 그게 다야. 근데 이게 이제 선거 개입이다. 근데 선거 개입이 그 한준호 의원한테 도움이 되는 개입이라는 거야? 아니면 해가 된다는 개입이야?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해가 되는 개입이라고 얘기하시는 거겠죠. 그거는 그러면은 한준호 의원에 대한 모욕입니다. 한준호 의원이 직접 올린 영상이야. 누가 몰래 촬영한 것도 아니고 누가 몰래 뭐 녹취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올린 영상이라니까. 예, 여기까지 제 생각인데 오케이. 내가 틀렸다는 얘기를 솔직히 듣고 싶어. 난 그래서 사과하고 싶어. 이게 그 언론사에서 가장 중요한 매불쇼랄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랄지 매불쇼만 얘기하세요. 굉장히 크잖아요. 매불쇼만. 네. 매불쇼도 하나의 이제 큰 미디어가 됐어요. 네. 근데 이제 편집권이 가장 중요한 맞습니다. 권력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지사 후보의 본인이 한 거를 이제 매불쇼 뒤에다가 이렇게 붙였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매불쇼에 100만, 200만 보통 한 클립 올라가면 200만 정도에 보는 시청자들이 함께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함께 보게 됨으로써 긍정적 효과가 있다, 부정적 효과가 있다라는 거는 네. 물론 이제 그거는 앞단은 매불쇼의 편집권이니까 그거는 그쪽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다른 분이 또 나도 하고 싶다 그러면 또 올려주면 되는 거야. 또 올려주면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나는 영향을 받아가지고 혹시 민주당 당원들이나 여론조사를 하면 국민들이 나는 투표를 이렇게 하게 됐어 저렇게 하게 됐어라고 생각하는 그 전제 자체가 인간에 대한 무도한 생각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단순해. 매불쇼에 한준호가 올라왔다고 뭐 긍정 투표를 하고 매불쇼에 한준호가 안 나왔다고 부정 투표를 합니까? 그렇게 이제 봐버리면 미디어가 투표와 바로 이게 직선적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미디어에서 어떤 거를 보도를 하고 보도를 안 한 거에 따라서 투표에 어떤 영향을 지대하게 미친다. 그럴 만한 사안은 전혀 아니다라고 저는 정치를 모르니까 뭐 말 얹기가 무서운데요. 제가 매불쇼에서 불러주시면 나오는 이유는 하나예요. 제가 KBS에 있을 때나 최욱 씨를 보면 거대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지만 방송이란 건 상하로 진실과 거짓이 있고 왼쪽과 오른쪽에 균형이 있는데 최소한 그것을 지키려고 무지 애를 쓰는 사람처럼 저는 평가해요. 그래서 저는 나오는 거예요. 그걸 노력하는 사람을 저는 저널리스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그거는 저는 진짜 그러려고 하거든요. 근데 노력이잖아요. 그럼 노력을 하다가 다 틀릴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건 노력이죠. 맞죠? 물론이죠. 네. 그럼 난 틀리면 난 사과하고 싶어요. 아니 근데 그거는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는 시청자들이 판단을 하는 건데. 근데 그 생각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다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너가 틀렸다라고 누군가 지적을 해요. 그럼 내가 생각할 때 틀렸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그럴 수도 있죠. 맞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이 건은 왜 내가 힘드냐면 내가 진짜 어제 하루 종일 고민을 했어요. 이 건에 대해서. 내가 이걸 정말 잘못한 걸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언론도 그렇게 쓰더라고.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틀렸다는 거를 내가 아무리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도 이거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틀린 것 같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사과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예를 들어서 선거 기간에 후보가 내가 만든 전단지가 있다고 쳐요. 이 후보가 만든 전단지야. 이 후보가 만든 전단지를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방송에 삽입을 했어. 이게 선거 개입인가?
난 그렇게 본 거예요. 이 영상을. 왜냐? 선거 기간에 생산된 영상이에요. 후보의 의지대로. 아니 근데 이거를 이 선거 개입이라고 하니까 나는 이게 참 미치겠는 거야 내가 지금. 근데 완전히 지금 막혀 있어요 제가. 근데 그게 어떻게 이제 선거 개입, 민주당 내 선거 개입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경선에 개입을 했다라는 건데. 근데 저는 그렇게 똑같은 입장에서 이제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어제 그제 계속 저도 본민의 시간을 보냈는데 모두 다한테 인정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네. 할 수도 없고 내가 그렇죠. 예 그렇게 네. 할 수도 없는데 나는 뭐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면 그래도 내가 대중 미디어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그렇죠. 그분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면 네. 나는 그런 부분도 책임을 좀 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좀 건방진 얘기일 수 있죠. 너무 근데 어떻게 책임을 지지? 사과를 아니 하든지. 그것도 네. 또 그렇게 생각해 보면 무책임하지. 그러니까 지금. 선거 개입이다, 선거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면 다른 후보들 것도 같은 분량으로 내주면 되는 거지. 네. 그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제가 뭐 예. 자세히는 모르지만 예. 예를 들어서 이건 누가 봐도 정치 사안이고 그래서 내가 지금 정치를 다루고 있어. 네. 그런데 A라는 의견도 있고 B라는 의견도 있는 상황에서 예. 네. 누구는 누구는 유리할 수도 있고 누구는 불리할 수도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다소간의 비중 차이라든지 뭐 어쩌면 의도가 곡해될 수 있는 분야에 관해서 다뤄졌어요. 그러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사과할 수도 있죠. 의도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제가 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 방송은 정치 방송류는 아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지사류의 선거를 우리가 전망한다라든지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었고 일절 아니었습니다. 네. 유 작가님이 얘기한 ABC 논 등등등을 얘기하는 중에 그렇죠. 그 유 작가님이 지난주에 했던 방송에 대해서 한 정치인이 자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 작가에 대한 본인이 생각한 반론을 다시 유 작가가 나온 상황에서 이런 반론도 있다고 다시 소개해 준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왜 정치 개입이냐는 거예요. 이거는 유 작가 의견 찬 또는 유 작가 의견에 대한 반, 유 작가 의견에 대한 나의 의견을 내 영향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소개해 준 건데 그로 인한 유불리가 생기는 건 정치 개입이라고 보긴 좀 어렵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그거는 또 하나의 의견으로 네. 받아들이고. 한마디만 더 해도 돼요? 한 마디만 더 하세요. 예. 짧게. 우리 또 썬킴 또 개입이 들어갑니다. 썬킴. 예, 3부 개입 논란. 왜냐하면 그 유시민 작가님을 저도 오래 전부터 이제 같이 방송을 해왔고 네. 아니면 이제 국회의원 시절에도 만나 뵙고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때 들었던 이야기와 지금 하시는 이야기가 약간 좀 뉘앙스가 달라요. 그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고 네네네. 싶은데 국회의원 때 제가 KBS 기자로서 유 작가님의 당시는 의원님이죠. 의원님의 말씀에 감탄했던 부분이 바로 그 명분과 이익의 교집합이 정치의 최선이다라는 부분입니다. 명분과 이익의 교집합이 정치의 최선이다. 너무 좋았어요. 예. 근데 그런 시기가 있고 그런 때가 있고 그런 정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명분과 이익이 합치되는 정책이 있어요. 네. 너무 좋아. 네. 너무 좋아. 예? 그런 정책을 잘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시기를 맞아서 명분과 이익이 합치돼서 우리의 외교 정책과 경제 정책이 다 명분도 있고 이익도 있어가지고 우리 국가가 발전하면 되는 거야. 네네네. 근데 그게 사람으로 확장된 거잖아요. 이번에는 정치인이든 지지층이든 누구든 간에 네. 정치인은 솔직히 말해서 저도 네. 유 작가님이랑 그 부분은 비슷해. 비로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저 안에도 있어. 제 마음속에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러나 그게 제 편견일 수도 있어. 제 편견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국민 일반이나 지지층이면 뭐 수백만이잖아요. 네. 수백만이나 수천만을 A, B, C로 분류한다는 거는 네. 시기나 때나 정책 같은 사물적인 게 아니고 사람이잖아. 네. 사람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시대에 따라서, 네네. 시기에 따라서, 정책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딱딱딱 분류해서 물론 내 마음속에는 분명히 B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네. 이제까지 행태를 봤을 때.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이 시기에 누구는 A인 것 같다고 하고 누구는 B인 것 같다고 하고
최선은 C인 것 같다라고 하는 건 네. 시기적으로 아니, 좀 맞지 않았다. 지금 시기에 맞는가? 네. 그걸 왜 꼭 그렇게 했어야 했지? 했어야지. 네, 전 그렇게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런 이제 의문을 네, 네. 제기하셨습니다. 저는 오히려 뭐 다른 게 더 시청자 입장에서 좀 불편했어요. 어쨌거나 다 좋은데 유시민 작가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고 방금 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주에 했던 말씀에 대해서 다소 오해 있을 수 있었다라는 말씀까지도 어제 하셨거든요. 근데 어저께 방금 말씀하신 그 정치인의 얘기는 낚시 좋아하니까 정부에게 신경 쓰지 말고 낚시나 하시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이 그만해. 또 뭐 덧붙이지 마.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예, 예, 예.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 네. 가지로 불편한 구석들이 다 있는 거지. 네. 또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유불리가 있는 건데, 아니 저는 이제 체육 방송에 대해서 선거 개입이라라고 하니까 네. 불편함은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왜 선거 개입이냐 그 얘기입니다.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각자 불편한 게 이렇게 예. 다 다른데. 오케이. 저는 제 주변에는 네. 다 지지하는 사람만 있나 봐. 나는 반대하는 사람 별로 못 봤거든. 네, 저도요. 난뭐다그저 위로가 됐다. 네. 그리고 요즘에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저렇게 사나워졌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좀 이해가 됐다. 요즘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련의 모습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일부 뭐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렇게 뭐 비판하는 사람이 많은가 이렇게 이제 느꼈을 상황이었는데 뭐 정치권에서 좀 시끄럽다는 정도만 알았었는데 뭐 아무튼 좀 시끄러웠대. 그냥 그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어제 보셨어요 방송? 저 봤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저는 왜 AS라고 하잖아요. 이 방송을 왜 준비했을까? 물론 유시민 작가도 나오겠다 하니까 이렇게 성사가 됐겠지만 저는 체육 앵커의 어떤 패널에 대한 배려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시민 작가께서 첫 번째 방송을 한 이후에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정당한 공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해에 의한 공격을 또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풀 영상을 보지 않은 분들이 아주 오해를 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렇다면 예, 예. 뭐 정치 평론하는 네, 사람들 네. 뭐 쇼츠만 보고 막 공격했다며.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그 체육 앵커가 계속해서 본인이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대신 막 했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대신 해명을 하는 것보다 이제 유시민 작가께서 직접 나와서 이야기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어떤 느낌을 또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게 제가 법무부의 모 보좌관하고 이제 토론을 했었는데 뭘 보좌관이야. 잘하는 우리 조상우 부장관 다 예, 아는 했었는데 저는 이제 그거 끝나고 나서 이게 팩트랑 다르다. 요 두 가지만 좀 대신 얘기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셔서 직접 말씀하셔라라면서 아예 저를 위한 방송을 준비를 앞부분을 딱 이제 내주시더라고요. 체육 이제 앵커가. 그래서 비슷하게 저보다 훨씬 뭐 오해도 많이 받고 막 하셨으니까 아마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유시민 작가를 위한 다시 한번 이거를 마련을 하지 않았나. 체육 앵커가? 네네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영상들을 쭉 두고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반박하시고 아니라는 거 보여주세요라고 아마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중간에 다 빠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또 실명 비판을 한다라고 하면서 다시 또 공격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아마 그 부분은 빠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조금 전에 MBC에서 있다 왔잖아요. 예. 아주 난리 났어요 지금. 왜요? 아 이것도 다 안 보고 비판한다고 한다고. 아. 뭘 비판? 다 안 안 보고 보고. 비판한다고. 네. 아 시간 없어 죽겠는데 이거 언제 다 봐. 매불쇼 뭐 1시간 한 20분 되나? 그리고 그 저- 정도밖에 안 돼. 네, 네. 전 2배속으로 보거든요. 흐르륵 보면 이제 뭐 한. 근데 네. 그 생각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 보니까 그 뒤에 뭐죠? 그 MBC 또 저거죠. 손석희 질문들인가요? 거기에서도 유시민 작가님 나오셔서 이제 그 말씀 하던데 그 왜 나왔는지 말씀을 꺼냈는지 그 얘기를 솔직하게 말씀 주시던데 그러니까 맥락을 보면 이걸 왜 꺼냈는지가 나와요. 네. 제가 그냥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ABC 이론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조금 엉성하지 않나? 이론적 틀이 이게 완벽한 건가? 현상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거 말고 더 정확한 설명의 틀은 없나? 여러 가지 뭐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고 봐요. 할수 저는 뭐 있죠. 네. 상당히 납득이 가는 설명의 틀이었는데 네. 더 적확한 틀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럼 뭐 더 적확한 틀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로 뭐 설명하면 될 것 같고 저로서는 뭐 충분히 납득이 됐던 거니까 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괜찮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네. 그러나 하시고 싶었던 말의 의미를 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럼 하려고 했던 뜻이 뭘까 했더니
쭉 보니까 이 말을 꺼내려고 했던 어떤 그 계기가 있었던 것 같다. 그 계기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나 이렇게 봤더니 제가 볼 때는 합당 문제 때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느껴지는. 네네네. 그러니까 합당 문제가 그 유시민 작가님이 보실 때는 이건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님의 뜻이었는데 그걸 정청래 당대표가 받아서 이렇게 추진한 건데 마치 대통령의 뜻이 합당 반대인 것처럼 그거를 잘못 퍼뜨리는 세력이 있었고 그게 친명 세력이었고 친명 의원들이었고 친명이라 자처하는 유튜버들 네. 일부가 그렇게 흘렸고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고 그래서 근데 합당을 찬성하는 세력을 반명 세력으로 몰고 이게 뭐지? 그게 일명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선거에 그거를 활용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고 이거 위험하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 문제가 또 검찰개혁 문제로 이어지면서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정부안에 대해서 사실 정부안에 대해서 2차 정부안에 대해서 대통령 뜻이 많이 담겨 있었죠. 네. 그런데 검찰개혁에 대해서 좀 더 개혁안이 좀 미진하다. 더 원래 개혁안이 미진하기 때문에 더 강한 개혁안 우리가 원래 원했던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 이런 부분들을 원했던 원래 시민들의 원하는 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하나 목소리를 세게 내니까 이게 대통령 뜻이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뜻이 정부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이거는 대통령 뜻에 반하는 거다. 음. 왜 대통령 뜻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느냐? 그래서 이 정도면 그 당이 받들어야지. 그 당론이 정해졌는데 왜 딴소리해? 그거는 대통령 뜻을 어기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네네.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의 권위를 앞세워서 이거를 막으려고 하고 누르려고 하고 그게 바로 반명이다. 이런 식의 모습을 띄었단 말이죠. 일부 분들이 이른바 친명이라는 정치인들이란 어떤 세력들이 사실 그랬거든요. 네.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어느 대통령보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적 지지도 높고 그렇잖아요. 엄청나게 일을 잘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대놓고 이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워낙 대통령께서 일을 잘하고 판단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굉장히 조심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권위를 통해서 흔히 말해서 찍어 누르면 사실은 이거 판단이 조금 잘못됐을 때 아닙니다라고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 아무도 얘기를 못하는 국면이 갈 수가 있어요. 이건 네. 위험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거를 당내 세력 분포 아니면 당내 선거 아까 얘기했던 전당대회나 이런 부분에 누군가가 어떤 특정 세력이 이걸 이용하려고 하는구나라고 느낀 것 같아요. 그 위험 징후를 과거 2018년 문재인 정권 때 2018년 전해철 홍영표가 제가 몇 번 방송에서 이야기합니다만 완장지를 통해서 친문의 좌장 노력을 그러니까 좌장이라고 자기들이 자처하고 김진표를 앞세우면서 당을 먹으려고 했어요. 이해찬을 밀어내려고 하고 당대표 선거에서 그때 한번 경험을 한 바가 있었어요. 그게 또다시 이재명 정부에서 또다시 그 사태가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유시민 작가는 판단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위험하다. 큰일 날 수 있겠구나. 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인기가 너무나 좋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때도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아주 높았는데 실제 문재인의 노선과 가치를 계승할 수 있는 후계자, 계승자가 있었나? 없었거든. 이해찬 정도가 계승자였지 전해철 홍영표가 문재인 계승자 후계자로 볼 수 있나? 아무도 대중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 국민들은. 근데 자기들이 마치
계승자 후계자를 자처하고 뭔가를 해먹으려고 작정을 한 거였거든. 지금 과연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노선과 가치를 계승할 만한 핵심 친명 인사라고 떠올릴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가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당원들의 눈높이에서 저는 안 떠올라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친소관계, 친밀감 있는 인사들은 있겠죠. 뭐 박찬대, 뭐 누구 이렇게 떠올릴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재명처럼 대통령처럼 유능하면서 개혁성도 겸비한 그런 출중한 후계자, 계승자가 있나? 당내에? 흔히 말하는 친명팔이 가까운 친소관계 이런 걸 떠나서 그런 사람이 있나? 안 떠오르죠. 그러다 보니까 네.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간 사람, 완장을 차고 싶은 욕구, 내가 친명을 대표하는 핵심 인사야, 이렇게 자처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욕구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권력이라는 늘 그렇거든. 네. 이런 상황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런 2018년 상황이 혹시 다시 도래하는 거 아닐까? 그런 걱정, 우려 이런 게 유시민 작가의 머릿속에 들어왔다. 그래서 경종을 울려야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소음이라고 일컬어지는, 지금 제가 유시민 작가 한번 던졌는데 커졌잖아요. 파열음이. 왜 선거 앞두고 이렇게 지지자들을 이렇게 갈라치기 또는 시끄럽게 만드십니까? 라고 막 비판을 하잖아요. 네. 근데 한 번 더 얘기했거든. 더 네, 커졌거든. 네. 그걸 알면서도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이걸 가만히 놔두면 이거 더 커질 것 같고, 내가 아니면 유시민 본인이 아니면 이 얘기를 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 대한민국에서? 없어, 진짜. 왜냐하면 현실 정치인이 네. 그 얘기하면 이거 할 수 없거든. 네. 그렇다고 이거는 김어준이 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거든. 제가 볼 때는 유시민이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요. 네. 이해찬 전 총리께서 살아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할 사람은 유시민밖에 없다고 저는 봤습니다. 본인이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악역을 자처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진짜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유시민 작가님을 공격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던 게 2월 중순이었어요. 설 연휴 전에 이미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고, 이번에 뉴스공장 보이콧도 장인수 기자의 그 발언이 화제인 것처럼 몰아가지만 그 일주일도 더 전에 기자들 사이에서는 뉴스공장 보이콧 이야기 의원들 나왔고, 유시민 작가님도 ABC 이야기 하기 전부터 원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살펴보면 1인 1표제는 이재명 대표 시절부터 나왔던 거죠. 이게 사실 부결을 나는 게 자체가 이상한 거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그래서 기자들이 쓴 거였고, 합당도 전현 정무수석님이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다. 그리고 공소취소 제도적 틀 위에서 해라. 이것도 정무수석이 나와서 또 한 번 잡아줬거든요. 그리고 뉴 이재명, 검찰개혁, 김어준 유시민에 대한 공격, 이게 지금 하나의 사이클로 다 돌아가요. 왜냐하면 이 사안 때마다 우리 지지자분들과 다른 선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다 계속 공통점으로 나오거든요. 합당 반대, 1인 1표제 반대, 검찰개혁 약간 정부안 쪽으로 보안수사권 얘기하는 사람들 지금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데 주목할 거는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저는 그것까지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건 뭐냐, 갈라치지 ABC로 갈라치지 말라고 하면서 그럼 본인들은 친명이라고 내세워요. 그리고 본인들과 맞지 않는 사람들은 다 친문이고, 근데 또 한쪽 편에서는 친문들이 이재명 대표를 대선 때 안 도왔다, 그러면서 우리를 친문으로 몰고 반명으로 모아놔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난해 윤석열 정권까지는 유시민 작가님은 민주당에 당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국민의힘의 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랑 저렇게 열심히 싸워줘서 고맙다 했던 사람들이 오늘날 등에 칼을 꽂으면서 자기들의 선명성 경쟁을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이거 대단히 위험하다고 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된다고 한들 이건 사랑받을 수 없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경종을 울리려고 나오신 게 아닐까 싶어요. 아무튼 그래서 좀 당분간 좀 시끄럽기는 하겠습니다만, 그 악역을 아무튼 자처하고 나왔으니까
좀 교훈을 좀 잘 새겨 들었으면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분간 좀 시끄럽겠지만 그러네요. 그리고 좀 안타까운데 아무튼 난 좀 최욱 씨도 많이 상처를 받을 것 같아. 왜냐하면 저는 좀 깜짝 놀랐던 게 한준호 의원께서 경기도 지사에 그 출마를 하셨잖아요. 근데 유독 어제 매부쇼에서 한준호 의원의 영상만 이렇게 틀었어요. 근데 나도 그거 몰랐는데 이게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다 편집되고 그것만 남은 거예요. 지금 한 거예요. 아니면 그 현장에서도 몇 개는 틀었었습니까? 몇 개가 좀 원래 나왔던 준비된 것 같은데. 영상들이 더 있었는데 이제 중간에 기술적 오류가 있었어가지고 근데 이제 나오는 분들은 대충 내용을 다 아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그것도 하나 있었고 이거는 그때 그냥 분위기상 뭔가 이렇게 너무 다 하지 말고 그냥 품격 있게 가는 걸로 약간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준호 의원에 대한 영상이 지금 이슈가 되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보자면 다 틀었으면은 아마 그 중에 절반은 다 박살나지 않았을까. 한번 조금 네, 올려주시죠. 왜 그러냐면 나온 것만 한번 보시죠. 한번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잠깐 한번 보시죠. 네, 보고 말. 편가르지 마라. 편가르지 마라. 뭐 개파 정치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정치는 국민들이 하는 것이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국민을 어떻게 A, B, C로 가릅니까? 정말 실망입니다. 실망. 대단히 실망입니다. 네. 그렇게 갈라쳐가지고 얻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요즘 그렇게 왜 또 화가 나 계십니까? 이 눈높이에 맞지 않는 위치 또는 내 생각이 그렇게 점철돼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가끔 놓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너무 붙잡고 계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정치판에서 떠났다 그리고 작가 생활 하시는 우리 유시민 작가님께도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좀 낚시 워낙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잠시 이재명 정부에게 맡겨주시고 이 영상이 이제 그 매부쇼에서 공개가 됐고 이걸 이제 보면서 토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랬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영상들을 저는 다 봤는데 비판이 아닌 거의 비난 수준으로 가는 영상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렇죠. 나는 사실 네. 이때 깜짝 놀라는 게 이제 그 전에 매부쇼 처음 나왔을 때 유시민 작가께서 한준호 여러 실명들을 거론하고 인터뷰를 하긴 했지만 그때 한준호 의원을 거론하고 인터뷰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제 기억에 맞지 않습니까? 첫 네, 번째 제 인터뷰 때. 기억에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물론 그게 이제 B 유형을 뉴 이재명을 겨냥한 거 아니냐라고 해석들을 한 분들이 꽤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뉴 이재명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우호적으로 늘 이야기했던 분이 이제 한준호 의원도 대표적인 정치인 중에 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준호 의원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가 매부쇼에서 ABC 이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아무튼 감정적으로 좀 격하게 발언을 하신 거예요, 사실. 그리고 매부쇼에서 이제 그 어제 매부쇼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요 매부쇼 영상을 보시고 또 이제 본인 이 영상까지 나온 걸 보시고 페북에 글을 올리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요 내용까지는 작가님의 말씀 무겁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저를 향한 비판과 비난은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님과 정부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의 모습은 불안한 외줄타기 같습니다. 선은 분명합니다. 그 선은 지켜주십시오. 유시민 작가님의 균형감과 품격을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네. 상당히 절제된 표현이 그렇게 날이 서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밤에 라이브 방송에서 상당히 또 약간 격앙되셨더라고요. 그걸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유시민 작가님께서 저는 사실 제대로 한번 만나본 적이 없어요. 대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그 정도 되시면 저한테 그냥 차 한잔하자 소주 한잔하자 이렇게 연락할 것 같은데 연락처를 모르시나요? 연락 한번 주세요. 연락 한번 주셔서 비판하실 거면 직접 대놓고 하시지 뭐 그렇게 딴 데 가서 하십니까? 뭐 조언 주실 게 있으면 조언 주시고 이렇게 딴 데 가서 하지 마시고 저한테 직접 해주세요. 기왕 정치 선배님이시니까 뭐 그렇게 공개된 방송에서 자꾸 그 후배에 대해서 비판하십니까?
아무튼 그래서 참 뭐 마음이 좀 아프네요. 예. 이제 본인이 또 선거를 뛰고 있는 입장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도 하면서도 어쨌든 좀 그렇습니다. 야, 이거 저는 참 보면서 왜 저렇게 변하셨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그 저기 뭐야 한준호 의원 영상만 틀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것까지 안 틀어준 거는 저는 오히려 다른 배려였다라고 봅니다.